금리가 오른다고 집값이 떨어질까? 예전에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다 올랐잖아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이 다 올라가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말도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보게 되면은 그 이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금리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가장 큰 대전제가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그때는 어땠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던 가격이었구나, 또는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그때가 정말 쌌었구나, 서울이 그 정도 가격이었다고? 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워낙 가격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금리가 예를 들어서 6%, 7%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출받는 금액 자체가 좀 작았죠. 그래서 실제로 부담이 많이 없었고, 그때보다 지금이 또 그렇다고 월급이 굉장히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그때의 금리와 지금의 금리가 체감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한번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한국 금리 인상기 때 아파트값 추이가 나와 있죠. 3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1차 금리 인상기는 2005년에 시작이 됐고요. 2차 금리 인상기는 2010년, 그리고 3차 금리 인상기는 2017년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7% 금리가 말이 안 되는 금리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2009년도에 이미 7% 금리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금리가 한 7% 정도,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13년 만에 7% 금리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7%, 8%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서울과 전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울이 빨간색이고 전국이 이제 초록색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차 금리 인상기 때 가격이 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금리 인상기 때는 오히려 2.8% 하락을 했고요. 3차 금리 인상기 때는 13.8% 상승을 했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국은 이제 초록색인데요. 1차 금리 인상기 때 21% 상승, 그리고 2차 금리 인상기 때 서울은 떨어졌지만 전국은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3차 금리 인상기 때는 거의 상승을 안 한 2.2% 이렇게 상승을 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구나. 올랐던 적도 있고 이렇게 내렸던 적도 있고 올랐던 적도 있고 이렇구나. 단 이제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조금 내리니까 체감상으로는 안 내린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서울 주택가격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주택가격이 어땠는지. 실제로는 제가 방송을 했던 2019년에도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집을 사라 그랬죠. 제파도 금리 인상기 때 집을 사라고 했었는데 왜 4차 금리 인상기 때는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좀 이상하잖아요. 이때도 금리 인상기였고 지금도 금리 인상기고, 근데 이때는 집을 사라고 했었고 왜 지금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주택 가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택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서울 아파트 주택 가격인데 1차 금리 인상기가 있었던 2005년도에 이때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억 3천이었습니다. 엄청 싸죠. 지금 이제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랑 가격이 똑같다. 예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의 지방 아파트, 중소도시에 있는 그냥 전향한 아파트랑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기인 2010년도에 주택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죠. 서울은 가격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도 주택가격이 6억이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3차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었던 2017년에 가격을 보니까 6억 3천이었습니다. 이때 주택가격이 6억 3천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집을 사라고 했을 때 그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아파트가 뭐 평균이 7억이라면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소득 대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소득 대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뭐 높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적정 수준은 이보다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의 아파트든지 수도권의 아파트든지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던 거고 좀 사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긴 하죠. 서울 강북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었습니다. 강북이 10억이에요. 강남은 15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균을 내게 되면은 12억 6,800만 원이거든요. 대충 뭐 12억 7천 정도 됩니다. 평균 가격이 12억 7천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주택 가격이 여기 한 이 정도쯤 그리면 맞으려나? 약간 한 12억 7천 정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1차 금리 인상기 때 집값이 4억 3천이었고요. 2차 금리 인상기 때 집값이 6억이었습니다. 3차 금리 인상기 때도 집값이 6억 3천이었어요. 4차 금리 인상기 때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집값이 12억 7천입니다. 체감하는 게 다르죠. 내가 대출을 받는 금액도 다르고 체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무리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집을 계속 사줄 수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뭐 4억, 6억 이 정도는 대출을 받고 뭐하고 웬만한 직장인들이 조금씩 모으고 하면은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억 7천, 물론 언젠가는 이 집값도 인정이 받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단기간에 올랐다는 거죠.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프가 좀 급격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약간은 차근차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언젠가는 이 12억 7천에 도달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그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을 받아줄 만큼 다음 수요자들이 탄탄하지 않다는 뜻이죠. 지금 보니까 여기 시차 글자 때문에 제가 글자 쓴 게 좀 가리긴 했는데 시차는 5월 달에 5월 5일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 그런 티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커피값만 들고 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나중에 정확한 건 다 준비가 되면 제가 또 영상도 올리고 게시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왜 금리 인상기지만 똑같은 금리 인상기가 아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1차 금리 인상기, 2차 금리 인상기, 3차 금리 인상기 때 집값이 굉장히 저렴했죠. 물론 이제 4억, 6억이 저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저렴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때 체감하는 금리 인상과 지금 체감하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다르다. 대출이 조금 풀려서 고소득자들이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받쳐줄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한 것은 언제든지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 조정을 받는 속에서 우리가 좀 잘 관찰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싸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저의 생각을 담아봤고요. 여러분도 이걸 보시고 이 영상만 보지 말고 많은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고 재판은 이렇게 얘기했고 누군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라고 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한번 금리 인상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